IQ 테스트 결과는 보통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단지 돈 걱정 하나만으로 사람의 IQ가 10점 이상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사람의 판단력과 집중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룻밤을 꼬박 샌 사람들보다도 낮은 점수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더 노력하라는 말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단지 게으르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할 수 없는 뇌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말합니다. 결국 꾸준한 노력이 성공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리 버텨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노력 자체는 충분했지만 애초에 시작점이 다르진 않았나요? 혹은 너무 많은 걸 안고 있는 상태에서 버틸 수밖에 없던 건 아니었나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결핍과 뇌의 작동 방식, 그리고 노력이라는 말에 감춰진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자동차 수리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한 그룹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는 약 40만 원입니다. 수리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표준 IQ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똑같은 시나리오에서 수리비를 400만 원으로 바꿔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참가자들은 두 조건 모두에서 IQ 점수가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참가자들은 400만 원 수리비를 본 후 IQ 점수가 10점 이상 하락했습니다. 단지 상상 속에서 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압박만 받았을 뿐인데 그 순간 인간의 뇌는 마치 부담을 이기지 못한 듯 성능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이 현상은 마치 컴퓨터로 여러 창을 동시에 띄우는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음악을 틀고 영상을 켜고 문서를 열어두고 무거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점점 컴퓨터가 느려지고 결국 멈춰버리기도 하죠. 결핍은 인간의 뇌에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걱정이 하나 생기면 주의력과 사고력을 잡아먹고 정작 중요한 판단과 선택은 흐릿해지게 만듭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결핍이 인간의 판단과 미래 설계 능력까지 갉아먹는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왜 저 사람은 뻔한 실수를 반복할까? 라는 말은 어쩌면 왜 이 사람의 뇌는 제대로 작동할 여유조차 없을까? 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핍은 단지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실험에서는 백인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무런 요구 없이 실험에 참여했고 다른 한 그룹은 7자리 숫자를 머릿속에 외우게 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지 머리를 바쁘게 만들어 인지 자원을 일부러 결핍시키는 장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험자는 참가자들 앞에 중국식 닭발 요리를 조심스레 내놓습니다. 낯선 음식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죠. 숫자를 외우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런 음식도 문화니까요. 생소하지만 예의는 지켜야죠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외우고 있던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이게 음식이야? 징그럽고 이상해. 단지 숫자를 외우고 있었을 뿐인데 반응은 더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결핍은 우리의 사회적 브레이크를 무디게 만듭니다. 생각은 조급해지고 감정은 예민해지며 사소한 자극에도 훨씬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바쁜 직장인은 집에 와서 가족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금전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저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죠. 결핍은 우리의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태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생각할게. 당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봐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핍은 사람을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멀리 보는 여유가 사라지죠. 인도 첸나이에 있는 코얀베두 시장. 이곳에는 약 2,500개의 노점상이 매일 장사를 합니다. 이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대출로 1,000루피어치 상품을 떼어오고 하루 종일 팔아 1,100루피를 법니다. 수익은 100루피. 그런데 이 중 절반인 50루피는 이자로 사라집니다. 하루 수익의 50%를 이자로 내는 셈이죠. 그럼 50루피라도 아껴서 대출 없이 장사하면 되잖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매일 5루피씩만 아껴도 200일이면 대출 없이 장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노점상들이 대출에서 벗어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9년 6개월이었습니다. 결핍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진짜 결핍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긴 호흡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 모든 건 정신적인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죠. 하지만 그 공간은 늘 긴급한 일들로 채워집니다. 오늘 과일은 얼마나 떼어와야 하지? 지금 남은 돈으로 저녁은 뭐 사야 하지? 내일 비 오면 장사는 망하겠지? 결국 사람들은 급한 일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중요한 일은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운동, 독서, 건강관리, 저축, 자기개발, 그 모든 것들은 결핍 속에서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운동을 못해. 돈이 없으니까 공부는 나중에 할게.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결핍은 시간을 압축시킵니다.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만 붙들어 매놓죠. 오늘의 급한 일에만 몰두하게 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뇌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예방 대신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진압의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수면입니다. 잠을 덜 자고 그 시간에 일을 더 해야지.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수면을 줄여서 생긴 여분의 시간 중 약 20% 이상이 웹서핑에 소비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중력은 떨어지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감정은 예민해지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결핍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몰아넣지만 그 상태에선 오히려 비효율의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불을 끄느라 바쁘지만 정작 불이 나지 않도록 막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결핍은 우리의 하루를 긴급한 일로 가득 채우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끝없이 밀어버리게 만듭니다. 결핍은 이처럼 중요한 일을 미루게 만들고 우리를 단기적 생존 모드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태일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고 통제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 이 1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긴장을 풀고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구상하고 무너진 리듬을 되찾는 정신적 회복 구간이 됩니다. 결핍은 이 느슨함을 사치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여유야말로 결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출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잠깐 멈춰 서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결핍의 악순환을 끊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결핍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끝내 그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왜 그들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같은 상황, 같은 조건,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한 연구에서는 실직 이후 장기 빈곤에 빠진 사람들과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재기한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재기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이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감각, 스스로를 완전히 수동적이지 않은 존재로 보는 태도였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다시 작은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환경의 틀을 바꿨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집이 너무 소란스러우면
도서관으로 가고 주변에 같이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결핍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는 가난한 농가에 단순히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주는 대신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메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지시도 없이 돈을 받은 사람들보다 메모를 한 사람들의 저축률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핵심은 계획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결핍의 혼란 속에서 사람의 사고를 되찾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결핍을 이겨낸 사람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인식과 환경의 변화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전환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핍은 단순히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집중을 빼앗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며 지금 눈앞에 닥친 일회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이 결핍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 관계에 목마른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핍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완벽한 답은 없겠지만 시작은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를 알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 속에 갇혀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 한 걸음을 조금 더 현명하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내린 모든 선택은 정말 여러분이 원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부족함에서 비롯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